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수 의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좀 알다가도 모르게 2000년도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임시정부에 계시다가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셔서 뒤늦게 이제 묘를 발견해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그때 이제 현충원에 모실 때 그때 이제 이명수 의원님이 부지사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오늘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밤에도 새롭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방향이나 보훈부 승격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요, 일종의 마중물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자료에 대한 평면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인들의 어떤 보훈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훈처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그 보고서조차도 어제 이제 급하게 이제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전에 해 두셨던 그래도 보훈처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건 있으니까 이제 보고서들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좀 오려붙이기를 했고 그러다가 좀 내용이 원하는 대로 잘 이제 이렇게 충족이 잘 안 돼서 언론 기사랑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빅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어제 그제 입수해가지고 채워넣은 내용이 슬라이드가 서너 개가 아마 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감안해서 이제 이 책자랑 이 슬라이드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국가보훈처가 왜 존재하는가를 좀 큰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이 한국 사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어떤 경우에는 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국가보훈처라는 어떤 중요한 기관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희생과 어떤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을 하는 곳이 아닌가. 결국 보훈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희생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 면에서 유공자와 공사상자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원활하게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입법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민들의 수용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수용성이 적절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테고요. 사실 이제 보훈부로 습격하는 문제도 사실은 여론이 잘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론이 잘 형성이 안 된 이유를 좀 찾아보려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보훈처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를 먼저 좀 봤으면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료로 살펴본 국가유공자나 보훈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공감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이라든가 5.18 민주화 유공자라든가 이런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숫자들은 계속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정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것을 이 그래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심이 증가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소하고 있을까? 왜 무관심할까?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런 논란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어떤 정쟁에 있어서의 필요감에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처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희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천안함 유공자들이라든가 다른 유공자들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좀 발표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일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겨레가 천안함 유공자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르포 기사를 내보내서 저도 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사례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공자의 어떤 위상과 예우에 대한 인지도 또는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한국 언론 주요 언론사에 나와 있는 관련 키워드들을 가지고 키워드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봤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구글에서 이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그 인식 지도를 살짝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 국가유공자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 이슈들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직접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시계열적으로 지난 13년간 이제 보훈처가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존경 정도라든가 국가 자긍심이라든가 국가이익 공참 의사 또는 뭐 다른 몇몇 변수들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2004년부터 국민보건의식 지수 조사로 시행이 되다가 2012년에 한번 걸렀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나라사랑 의식조사로 17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보고서가 이용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평가 보고서가 2019년에 나왔고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포상 정책 그리고 뭐 국립묘지 조성 관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을 자료를 그래도 다행히 촉박하게나마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뭐 하나하나 그리고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존경 정도입니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사실 76점, 81점 사이로 오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뭐 다른 국가에 똑같은 자료가 없어서 뭐 비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높은 정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훨씬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에 있다라고 좀 놀랐는데 저 정도 점수는 그냥 대체로 존경하는 편이다. 아까 이게 말씀드린 무관심과 좀 그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4년부터 17년까지 국가 자긍심을 보면 이 국가 자긍심도 아주 일정하게 그냥 어느 정도 자랑스럽다 한국인인 게 라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논문이 국가 자긍심 국제 비교를 해서 이제 해외 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인의 국가 자긍심이 비교 대상 한 40여 개국 중에 한 30위 초반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렇게 긴장 상황에 있지만 국가 자긍심이 그렇게 높은다는 게 아닙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여담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한국 종합사회조사라고 해서 그 정기적으로 큰 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의 국가 자긍심이 높았던 해가 2002년, 6년, 10년, 14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가 이제 7월에서 8월 동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있던 다음 달에만 국가 자긍심이 조금 올라갔다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이익 극복 동참 의사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점점 좀 2010년에 좋아졌다가 지금 2017년까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동참하겠다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후손인데 국가유공자 정책 인지도에 대해서 이제 2019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40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 보훈처가 하는 여기 보훈처 관계자분 계시면 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이라든가 발굴 포상 정책, 공원 선양 정책, 국립묘지 조성 관리 정책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걸 아마 이제 매번 어떤 유공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오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나마 국립묘지와 관련된 관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점수가 높은 편인데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를 계속 보면요. 그래도 이제 평가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인데 국가유공자 묘소 정비,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국내 봉합 및 안장과 관련된 이 국가보훈처의 활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이라든가 국립묘지 안장여부 그 생전 심사 안내라든가 상조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다, 평가가 좀 박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발굴 포상 정책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작년에 받은 게 여성 독립운동과 신규 발굴 및 포상과 6.25 전쟁 참전자 발굴 및 신규 등록이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양 정책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온라인 홍보 사업이라든가 정착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평가도 높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국립묘지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점수를 각각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유공자 인식은 어쨌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거나 매우 잘 알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평가는 대체로 높은 편인데 어떤 구체적인 예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발굴이나 홍보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뭔가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조사를 강조하고 싶은 게 좀 이런 조사를 조금 더 대규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뭔가 이 보훈처와 국가유공자와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인식 지형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언론 속의 국가유공자, 특히 이제 뉴스 기사에 나타난 반론 분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온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들을 다 모아와서 그 언어들 간의 어떤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B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지 또는 한 문단 속에서 얼마나 자주 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뭔가 그 담론 지도를 구성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나타난 유공자, 여기 이제 검색어가 유공자인데요. 이 유공자를 중심으로 어떤 단어들이 어디에 서로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공자 방문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우측에 참전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6.25 전쟁 및 독립유공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유공자와 관련된 여기 왼쪽 부분은 5.18 유공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기사들이 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우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회기에서 이제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이 손혜원 의원의 어떤 유공자 인정 논란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 지금 요 세 가지만 딱 유공자, 국가 유공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키워드라는 게 결국에는 다 정쟁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공자 담론은 유공자 활동에 대한 정보라든가
국민들이 이제 어떤 훌륭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기여했는지를 같이 공감하고 이거 후손들한테 전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그냥 정쟁의 역할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이제 키워드 네트워크를 보면 여기도 이제 손혜원 의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 위에서는 그래도 요 키워드들이 다 하나의 어떤 선들로 좀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담론 지형이 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위들이 서로 파편적으로만 존재해가지고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아까 그 설문조사의 결과와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이례적이긴 한데 국가보훈처의 경우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이슈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담론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요. 키워드를 천연함 유공자로 잡아봤습니다. 하재현 중사에 대한 이 상단에 그 목함질의 공상자의 하재현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 심사에 대한 문제점 비판, 그리고 재신과 관련된 기사, 인터뷰들이 이제 주요 이쪽 담론을 구성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우측 하단은 이제 그 유공자 관련, 그러니까 천안함 유공자 관련 어떤 대통령의 어떤 조치라든가 발언들을 하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 국가보훈처 심사 및 저희 어떤 심사와 관련된 그리고 유공자 및 공치산자의 고통에 대해 다루는 담론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 기사와 우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올리는 텍스트들, 자연어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뭔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담론 지도가 만들어지고요. 5.18 유공자도 이제 여기에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제 논란이 되었던 5.18 망언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비판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5.18 운동과 관련된 운동의 의미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워낙 이게 진영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좀 파편적인, 좀 더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사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담론이 그렇게 어떤 좀 조밀하고 이렇게 어떤 구조화되어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분석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이 되게 안타까운 거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순국선열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그 독립유공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보훈처에서. 근데 이제 보훈처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어떤 정쟁이 되는 언론 기사들만을 이제 따라가는 형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래서 왜 국민적 관심사가 증가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공자를 둘러싼 어떤 왜곡이라든가 폄훼, 정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어떤 실천을 했고 어떤 희생을 했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론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여서 뭔가 우리 정치권과 그 보훈처가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네요. 보훈처 관계자들이나 정치인들 앞에다 모셔놓고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국민들에게 국가 유공자가 어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는 담론을
국가보훈처가 여러 가지 뭐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소통 사업도 좋고 그런 어떤 시도들을 통해서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서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어떤 국가보훈, 국가유공, 공동체 기업 이런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럼으로써 제도가 계속 강건해지고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선순환이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뭔가 보훈처 차원의 좀 국민인식 제고 노력을 조금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사실 그 정치권도 압력을 받고 보훈부 승격도 그래야 가능한 거지. 그게 토대가 되어야지 국민의 지지 속에 만들어져야지 이 몇몇 뜻있는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이게 정책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도중에 미래통합당